구독? 주제는 가치 투자예요. 저의 방식에 대한 가치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 영상에 총 전람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해서 넣을 예정이에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 하죠. 성장, 시장성 분석이라고 할게요. 시장성 분석을 해서 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이 차례대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총 정리를 쭉 해 나갈게요.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서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조표를 활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저번 영상에서 3년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여기 블랙라인이 3년 이평선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하이닉스 월봉이고요. 3년 이평선. 이 3년 이평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부터 과거 3년 전, 과거 3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평균 주가를 얘기해요. 현 주가하고 3년의 평균 주가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3년 전 평균 주가보다 현재의 주가가 위에 있다고 하면 3년 평균보다는 좋다는 의미고, 만약에 아래에 있다고 하면 3년 평균보다는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건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SK 하이닉스가 2015년 16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반도체는 끝났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죠. 반도체가 끝났다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PC하고 핸드폰에 쓰는 반도체가 포화 상태, 공급 과잉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이제 서버의 증설, 그래서 폭발적인 D램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 주가까지 오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3년 이평선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3년 정도의 평균 주가면 기업의 어느 정도 사이클이 충분히 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장하던 기업이었으면 3년 후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당장 안 좋다고 해도 3년 뒤에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이평선과 현 주가를 비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심리가 요 종목,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되죠. 3년 이평선과의 비교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SK 하이닉스를 분석한다 하면 이런 고점에 있을 때 분석하는 것보다 기준점을 과거로 돌려서 3년 이평선에 가라앉았을 때, 이때 왜 3년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었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출발점을 잡기 위한 분석이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 왜 찍는지 감이 좀 오시죠? 이례적인 하락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도 3년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 2014, 15, 16년도하고 질적으로 다르죠. 출발점을 이 3년 이평선 아래에서 잡는 거죠. 보통 기업의 실적이 매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 14, 15, 16, 17, 현재 18년이니까 항상 흑자였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년 이평선이 무너지는 데 가면 갑자기 적자 떠요. 그리고 다시 흑자로 돌아오죠. 그러면 과연 이 16년도의 적자는, 이 16년도의 적자는 정말 기업의 본질의 훼손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이런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출발점을 잡는 과정으로 쓴다. K락 항상 실적이 괜찮았어요. 좋았죠. 2017년도에 5억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리고서는 2018년에 엄청나게 분출했죠. 이런 기준점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에 의한 강의도 제가 영상에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SK 하이닉스의 재무제표예요. 2013, 14, 15, 16, 17 해서 추정치인 2020년도까지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출발점을 2016년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러나 2016년도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어서 3년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주가가 안 좋았지만 왜 거기를 출발점으로 잡냐? 왜냐면 나는 만약에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2016년도에 잠깐 반도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정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좋아졌지만 반도체는 끝이 아니라는 거를 뭔가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같은 차트를 또 놓고 봐도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조선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안 쓸까?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잠깐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근데 반대로 조선이에요. 조선이면 지금까지 과거에 2차 산업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원자재 이런 거에 운반 때문에 배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배가 사람 타고 다녀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류의 중심이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IT화 되는데 과연 물류의 이동이 과거처럼 필요해질까? 왜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시설들이 점점 이동했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건 소비는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류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있던 게 선진국으로 오고 있어요. 왜냐면 개발도상국으로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는 인건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점점 자동화되고 프로그램화되고 차라리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제조업의 최대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개발도상국으로 뻗어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독일 내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같은 차트를 똑같은 본다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앞으로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2016년도 이익이 2013년도로 회귀했던 시절이에요. 매출은 계속 늘었죠.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순이익도 줄고. 그러면 2016년도에 차트가 당연히 내려왔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는 거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세 번째, 시장성 분석. 모든 게 일치됐을 때 진입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이평선과의 비교. 시장에서 이 종목을, 이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통한 시장의 흐름. 시장성 분석은 미래 성장성을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맞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일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윤 추구예요. 그러면 투자의 목적은 뭘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예요.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리스크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분석을 한다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데 주가가 거꾸로 내려간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투자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죠.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 가치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이런 뭐 기초적인 영상들을 다 올려놨었어요. 제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여기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 차트를. 이것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해서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금 역사상 거의 최저점에 와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뭐 유일하게 혼자서 가라앉는다.
예전 과거 뭐 IMF 때처럼. 근데 사실 IMF 때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멕시코부터 깨졌어요. 데킬라 위기부터 해서 동남아 외환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타겟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뭐 터키나 러시아, 뭐 아르헨티나 뭐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터키, 아르헨티나, 러시아 같은 데는 미국과 근접해 있지 않아요. 독자적인 나라예요. 과거처럼 연결돼서 날아갔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부터 힘들어지고 똑같이 위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IMF 같은 시기가 온다고 하면 가정하면 동남아부터 날아가는 게 다 보여야 돼요. 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 날아가야 돼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위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 타겟이에요. 우리나라부터 박살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주가지표는 지금 현재 거의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투자를 끝낸다? 끝내고 뭐 앞으로는 영원히 안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투자 안 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를 언젠가 다시 할 거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보 같은 짓이죠. 오히려 지금 들어가려면 잘 정해서 들어가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사양상납을 가지고 있었다면 빠르게 정리하고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시기가 왔다가 다음번 분출이 나오는 다음번 이제 다시 우상향하는 시기가 올 때는 전부 다 같이 좋아지진 않아요. 주도하게 이끄는 종목 업종이 있죠. 그 업종으로 어떻게 잘 갈아탈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이고 포인트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영상의 내용을 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내일부터 작업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한동안은 그냥 묵혀야 할 상황인 거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가치 투자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화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6개월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 뭐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좀 더 정밀한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정국가 구하는 거하고 분석을 종목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종목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량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나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뭐 상용화 할 수 있으면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혜택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